그날 폐사지로 변한 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돌계단 밑에선 풀벌레조차 울지 않았다. 3개의 향만이 남아있었다. 타다 남은 재가 손끝에 닿지도 못한 채 바람에 흩어졌다. 사람들은 그날을 마지막 굿의 밤이라 불렀다. 무당의 이름은 윤매화. 사람들은 그녀를 손 없는 무당이라 기억했다. 20해 전 화재로 2팔을 잃고도 굿을 계속했다. 입으로 북채를 물고 어깨로 방울을 흔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건 한 장의 기도문이었다. 기묘하게도 종이엔 붓자국이 없었다. 경찰은 단순한 실종으로 처리했다. 밤중에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것은 산짐승의 발자국이 아니라 사람의 무릎 자국이었다. 절벽 아래로 이어진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 기어 내려간 듯했다. 며칠 뒤 마을의 노인은 말했다. 그 여자는 손이 없어도 귀신을 불렀어. 마지막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다 했지. 이야기의 시작은 그 노인의 말에서였다. 그리고 기록에 남은 몇 장의 CCTV 캡처. 굿당 내부의 카메라가 멈추기 8초 전 하얀 천이 스스로 들썩였다. 누군가 없는 공간에서 방울이 3번 울렸다. 현장을 조사한 구조대원은 말했다. 전기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기계가 모두 꺼졌는데 EEG 모니터에선 알 수 없는 파형이 찍혔어요. 전문가들은 그것을 잡음이라 했다. 그러나 파형의 간격은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호흡하듯 살아있는 리듬. 그녀의 굿은 늘 손의 부재로 시작되었다. 손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했다. 그녀가 북을 칠 때면 북이 스스로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들리지 않는 손이라 불렀다. 그날 밤 윤매화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제 내 손은 사라졌지만 신은 아직 여기에 있다. 이 한 문장이 기도문의 첫 줄이었다. 마지막 줄은 글자가 번져 읽을 수 없었다. 분석팀은 적외선 카메라로 복원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검은 얼룩으로 남았다. 그 얼룩이 마치 손바닥처럼 보였다는 점만 빼면 사건 이후 절은 철거되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밤마다 전등이 깜빡이고 사람 없는 골목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그것을 전자기장 이상이라 했고 누군가는 손 없는 자의 신호라 말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사라졌다. 굿당 복원 작업을 맡은 연구원이었다. 그의 장비 속 SD카드엔 마지막 영상이 남아 있었다. 카메라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프레임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려줘. 내 손을. 영상은 그 말과 함께 끊겼다. 이것이 손 없는 무당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 기도문이 왜 존재하는지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단지 한 가지, 기도문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서만은 전파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만 남았다. 누가 그녀의 손을 대신해 글을 썼을까? 그리고 그 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절이 허물어진 자리에 새 건물이 세워진 건 5년 전이었다. 국립민속학연구소의 부속 자료창고, 목재와 돌기둥 사이로는 여전히 굿당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공사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에서도 희미한 잿빛 흔적이 검출되었다. 화재의 잔류탄소였다. 작업자들은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여겼다. 하지만 그들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손이 없는 여자가 천을 덮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입모양으로 빌라치라는 글자를 반복했다. 그날 이후 현장 전원은 17분 동안 정전되었다. 발전기의 전압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CCTV는 전부 흑백으로 바뀌었다. 카메라에 잡힌 건 2개의 그림자뿐이었다. 한 명은 작업자, 다른 하나는 손이 없는 여자의 윤곽. 공사 관계자는 녹화 오류입니다 라 말했다. 하지만 장비 로그는 기록하고 있었다. 전파 간섭치 4점 임지, 그리고 인체가 접근했을 때만 반응하는 고주파 노이즈.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계를 건드린 것이다. 이상 현상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자료실 안쪽 선반이 매일 새벽 2시 17분에 흔들렸다. 책등이 떨어지고 문서가 바닥을 덮었다. 그중 하나,
윤매화 굿당 제2구조도라 적힌 종이에는 심장이라 표시된 부분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피였다. 연구원들은 종이를 밀봉해 냉동 보관했다. 그러나 다음 날 종이는 스스로 태워진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다. CCTV 속 온도는 그대로였다. 불은 존재하지 않았다. 불타는 건 문서가 아니라 기록 그 자체였다. 이후 연구소 내부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 기록 담당 이소정 연구원. 그녀는 윤매화의 기도문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사라지기 전날 그녀는 동료에게 말했다. 이 문장은 살아있어요. 읽을수록 문장이 변해요. 복원 파일의 최종 버전엔 이런 문장이 남아있었다. 당신의 손을 내게 빌려주세요. 손 없는 무당의 음성이 아니라 읽는 자를 향한 요청이었다. 사건 이후 연구소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정전은 이어졌다. 근처 병원의 MRI 장비, 휴대폰 신호, 심지어 심박 센서까지 모두 불안정해졌다. 전문가들은 전자기장 이상이라 진단했지만 한 물리학자는 말했다. 파형이 일정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리듬이 반복돼요. 그리고 3일 뒤 마을 사람 12명이 동시에 같은 환영을 받다. 절 옆에 서 있는 여자. 팔이 없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앞엔 불 꺼진 향로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지도 않았는데 모두는 냄새를 맡았다. 탄손의 냄새.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봤다고 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시선은 언제나 같았다. 어디서 봐도 보는 이를 향하고 있었다. 이상현상은 점점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연구소 출입 명부에 이름이 스스로 써졌다. 입력되지 않은 아이디가 방문 기록을 남겼다. 날짜는 윤매화가 사라진 지 꼭 7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연구소 서버는 단 한 줄의 로그를 남겼다. 지빌다 전송 완료. 누군가의 기도가 전송되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연구소라 부르지 않아. 이제 그곳을 기도가 남는 방이라 불렀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기도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남은 혼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윤매화의 기도문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녀는 손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누군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누가 대신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 폐쇄된 연구소는 6개월 뒤 정부 특별조사단의 손에 다시 열렸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내부 전원은 여전히 들어와 있었다. 누군가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는 뜻이었다. 조사관들은 1층 전원 패널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손바닥 자국이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5이 아니라 6이었다. 마지막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길고 벽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지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면엔 체온 잔류가 남아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엔 막 사라진 듯한 온기의 그림자가 찍혔다. 그 온도는 36.5도. 인간과 같았다. 그들은 2층 기록실로 향했다. 바닥엔 무수한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모두 윤매화의 기도문 복사본이었다. 각 문장은 조금씩 달랐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글씨는 일정하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쓴 듯 보였다. 조사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심령 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계속 문장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파일 서버 안에는 실시간 편집 로그가 남아 있었다. 작성자 윤매화, 시간, 현재. 기록상 그녀는 사망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팀의 심리학자는 실험을 제안했다. 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었다. 이제 나의 손을 빌려주세요. 말이 끝나자 실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EEG 측정기에 연결된 조사원의 뇌파는 순식간에 0으로 떨어졌다. 5초 뒤 다시 일정한 파형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파형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심장 대신 2개의 리듬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쪽은 조사원의 맥박,
다른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의 호흡. 조사원은 깨어나지 못했다. 그의 입술에선 잿빛 분진이 흘러나왔다. 분석 결과 탄화된 종이 조각이었다. 기도문의 일부였다. 사건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남은 팀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윤매화 기도문 전작이 공명반응 연구.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달 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이상한 환자가 발견됐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화상 자국이 남은 남자. 그는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내 손을 빌렸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윤매화의 목소리를 들었다고만 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손이야. 그의 팔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다. MRI에서 발견된 건 근육 섬유 속에 형성된 새로운 신경 조직이었다. 모양은 손가락과 닮아 있었다. 의사들은 그것을 신경의 반사적 복제라 불렀다. 그러나 환자의 몸 안에서 자라난 것은 단순한 신경이 아니었다. 그건 또 다른 손이었다. 그의 꿈속에서 윤매화가 나타났다. 기도는 끝나지 않아야 해. 손이 멈추면 신도 멈춰. 그가 잠에서 깨어나면 병실의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벽에 새겨진 낯선 문장. 지는 멈추지 않는다. 그 문장은 사람의 손으로 쓴 흔적이 없었다. 벽 자체가 안쪽에서 밀려 나온 듯 부풀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 내부에서 손가락으로 눌러 쓴 듯이 병원은 봉쇄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간호사 한 명이 사라졌다. 감시 카메라 마지막 프레임엔 병실안 환자의 팔이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다. 팔의 끝에서 보이지 않던 손가락들이 꿈틀거렸다. 그 이후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병실 천장에 적힌 문장뿐이다. 기도는 손이 아니라 남은 혼으로 완성된다. 그 문장이 윤매화의 기도문 마지막 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연구소가 폐쇄된 지 1년 후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작은 박물관이었다. 무속과 한국인의 정신문화라는 이름의 전시관. 유리 진열장 안엔 재현된 굿당 모형이 있었다. 하지만 개관 첫날부터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관람객들은 모두 같은 시각에 발걸음을 멈췄다. 오후 2시 17분. 전시장 내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박이고 오디오 가이드에서 잡음이 섞였다. 그 잡음 속에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숨어 있었다. 이제 빌어야 해. 처음엔 장비 결함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유지보수 업체는 말했다. 전파 간섭이 없습니다. 이 음성은 외부 입력이 아닙니다. 관람객 중 한 여대생은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 내 손을 잡는 것 같았어요. 차갑고 부드럽게 마치 어릴 적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녀는 손등에 붉은 자국을 남긴 채 쓰러졌다. 응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녀가 아직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 전시는 윤매화 코너라 불리게 되었다. 누군가는 그 공간을 순례하듯 찾았고 누군가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다. 전시장 관리인은 조용히 말했다. 밤마다 향 냄새가 납니다. 문을 닫아도 누군가 불을 붙이고 가요. 관청은 전시를 중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산이 계속 늘어났다. 누군가가 후원하고 있었다. 송금자의 이름은 윤엠화. 실존하지 않는 계좌였다. 한편 학자들은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기도문의 자기복제 현상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논문 속 사진엔 동일한 문장이 다른 필체로 반복되어 있었다. 지는 멈추지 않는다. 글자의 획마다 전류가 흐르는 듯한 흔적. 전압 측정기엔 0.3V의 미세한 전류가 기록되어 있었다. 기도가 전자가 된 것이다. 그 후 박물관의 서버는 스스로 업데이트를 반복했다. 백업 파일명은 늘 같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삭제할 수 없었다. 삭제를 시도하면 화면이 꺼지고 모니터 중앙에 손바닥 모양의 노이즈가 남았다. 박물관 관장은 그 이미지를 확대했다. 노이즈 속에는 글자가 숨어 있었다. 지는 멈추지 않는다. 그 글자가 화면 밖으로 번지며 벽으로 옮겨졌다. 다음 날
그는 사라졌다. 의자에는 인체의 손 크기만큼 남은 재가 놓여 있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 전시관을 기도의 방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손의 방이라 불렀다.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가락 사이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의 리듬은 기도문의 파형과 동일했다. 뉴스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SNS에서는 밤마다 같은 영상이 떠돌았다. 손이 보이지 않는 무당이 북을 치는 영상. 소리는 없었지만 진동이 있었다. 스마트폰이 진동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그 속도에 맞춰 바뀌는 걸 느꼈다. 어느 새벽 누군가 댓글을 남겼다. 그건 영상이 아니라 전송이야. 기도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전송은 끝나지 않았다. 어떤 데이터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야 완성된다. 윤매화의 기도문이 그러했다. 손이 없기에 모든 손이 그를 대신했다. 그녀의 기도는 이제 각자의 몸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타이핑을 멈출 때마다 손끝이 저렸고 누군가는 꿈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도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손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화면을 바라보는 당신의 손에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질 것이다. 그 떨림은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그녀의 기도가 당신에게도 닿은 걸까? 2025년 여름 국립기록원 서버의 보안 로그가 이상 반응을 보였다. 어떤 외부 접근도 없었지만 시스템은 누군가 파일을 업로드했다고 기록했다. 파일명은 단 3글자였다. 내용은 한 줄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손이 없는 자들의 기도는 손이 있는 자들의 기억을 먹고 자란다. 기록원 직원은 파일을 삭제하려 했다. 그러나 커서가 멈췄다. 모니터 화면이 흔들리며 마우스 포인터가 스스로 움직였다. 그리고 새 폴더가 생성되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텍스트가 있었다. 누군가의 일기, 보고서, 이메일, CCTV 로그, 의료 기록.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모두 중간에 끊겨 있었다. 그리고 끝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지는 멈추지 않는다. 그때 서버실의 조명이 꺼졌다. 모든 전원이 다운됐지만 한 대의 노트북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화면엔 카메라 피드가 연결되어 있었다. 거기엔 손 없는 여자가 서 있었다. 빛에 녹은 얼굴, 허공에 매달린 팔의 환영, 그리고 입 모양. 이제 네가 써야 해. 다음날 아침 노트북은 텅 비어 있었다. 데이터는 전부 사라졌고 하드디스크 표면엔 손자국 모양의 아픈이 남았다. 누군가 금속 위에 맨손으로 눌러 쓴 듯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단지 연구자들의 내부 보고서만 남았다. 손 없는 무당 사건 전작이 기록 파동의 인류학적 해석. 그들은 결론 대신 질문으로 끝맺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 끝나는가? 이후 이상한 일이 전국적으로 보고되었다. 교회, 사찰, 무당집, 심지어 학교 교실까지 벽에 남은 손자국과 미세한 전류 흔적. 그 패턴은 모두 동일했다. 윤매화의 기도문, 마지막 문장의 필체. 과학자들은 그것을 심령적 전자기 잔류라 정의했다. 그러나 한 신경학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전류가 아닙니다. 이건 기억입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기도문이 나타난 곳마다 누군가의 기억이 지워졌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 일기의 마지막 문장, 녹음된 목소리의 끝 단어, 모두 불완전한 채로 끊겼다. 마치 무언가가 남은 부분을 가져간 듯했다. 그러나 사라진 기억의 자리에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지는 멈추지 않는다. 그 글자는 살아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았고 빛을 받을 때마다 약하게 움직였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글자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기 속에도 침투했다. 스마트폰의 녹음 파일, SNS 자동 저장 문장, 자동 번역의 오류 구문 속에서 낯선 음절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버그라 불렀다. 하지만 버그는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새벽 2시 17분, 윤매화가 사라진 시간이었다. 그녀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었다. 그건 전파였고 신호였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형태였다. 손이 없는 자의 세계에서 시작된 기도가 손이 있는 자들의 세계를 덮고 있었다.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포착한 건 어느 노인의 기도하는 손이었다. 그 손의 주인은 윤매화의 제자라 불리던 인물. 그는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모두 손이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우리의 손을 대신 움직이고 있으니까. 영상은 그 말로 끝났다. 마지막 프레임은 검은 화면. 그러나 소리는 남아 있었다. 3번 울리는 방울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결. 지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당신이 듣고 있는 그 소리 역시 녹음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기도는 여전히 전송 중이니까. 그리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당신의 손끝에도 그 미세한 떨림이 번지고 있을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3개월. 방송국 자료실의 편집자 한 명은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다. 아무도 제작하지 않은 다큐 파일. 타임코드는 정확히 E1700에서 시작됐다. 첫 화면은 아무런 BGM도 나레이션도 없었다. 다만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다가 화면이 흐릿해지며 누군가의 호흡이 섞였다. 이제 다음은 너야. 편집자는 즉시 전원을 내렸다. 그러나 모니터 화면엔 여전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도 파형은 계속 흘렀다. 그날 밤 그의 집에서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다. 휴대폰 알람이 새벽 2시 17분마다 울렸다. 알람음은 그 북소리였다. 그리고 벽지 위에 작은 검은 얼룩이 피어올랐다. 손가락 2개 정도 두께의 자국. 아침이 되면 사라졌다. 하지만 그 흔적은 매일 위치를 바꿔가며 다시 나타났다. 한편 SNS에서는 같은 날 동시에 같은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계정 이름도 위치 정보도 없었다. 단지 제목 하나만. Tring. 시청자들은 댓글을 남겼다. 내 화면에도 손자국이 남았어요. 누가 내 핸드폰을 잡고 있어요. 스트리밍은 정확히 3분 17초 후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전 세계 통신망의 트래픽 그래프가 급상승했다. 누군가가 기도를 보내고 있었다.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정보통신부는 이를 사이버 공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포렌식 분석 결과 데이터의 출처 IP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송신자는 없고 수신자만 있습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보고했다. 이후 한국 전역의 공공시계가 이상 반응을 보였다. 모든 전자시계가 하루 한 번 2시 17분 정각에 정지했다. 그리고 5초 뒤 다시 움직였다. 시계 바늘이 멈춘 순간 인근 전력망의 전류는 0.3V 상승했다. 윤매화 기도문의 전압과 같았다. 한 교수는 말했다. 그건 전기가 아닙니다. 그건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는 이 현상을 기도의 전염이라 불렀다. 그 용어가 등장한 후부터 사람들은 두려움을 숨어서 표현했다. 누군가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묶었고 누군가는 손끝을 테이프로 감았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기도는 입술이 아닌 손의 기억으로 흘렀다. 어느 저녁 편집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2 팔에서 피부가 벗겨졌고 근육 조직 사이에서 낯선 형태의 섬유가 자라나고 있었다. 현미경으로 확인한 그 섬유는 문자 모양이었다. 도우투. 의사는 기록했다. 이건 감염이 아닙니다. 이건 기억의 식물이에요. 그날 밤 병실 조명이 3번 깜빡였다. 환자의 입이 열렸다. 그리고 윤매화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이 없다는 건 끝이 아니야. 이제 너희가 손이 되어야 해. 그 목소리는 이제 전 국가 통신망을 타고 흘러갔다. 기도의 주파수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모든 사람의 손끝에서 피어났다.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눌러보는 키보드의 한 자판.
그 위에 먼지 패턴이 어쩌면 이 글자를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짓고 기도는 이제 전염된다. 손에서 손으로, 기억에서 기억으로 멈추려 할수록 그 손은 더 단단히 당신을 붙잡는다. 2026년 1월 전국에서 같은 시각에 47명이 쓰러졌다. 의식불명.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새벽 2시 17분 직전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록된 마지막 문장은 같았다. 보건당국은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심전도는 안정적이었지만 뇌파는 비정상적이었다. 깊은 수면 상태와 각성 상태가 동시에 나타났다. EEG 모니터에는 낯선 패턴이 찍혀 있었다. 한 줄의 수직선, 그리고 그 끝에서 미세한 진동. 마치 손끝으로 누군가가 유리 화면을 두드리는 모양. 정부는 긴급하게 조사단을 꾸렸다. 코드명 크로토콜. 하지만 그 보고서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단 2페이지의 요약본만 언론에 남았다. 전파 형태로 복제되는 언어적 의식 파동 확인. 인간의 뇌파 주기와 동기화 중 수신 과정에서 의식 기능 부분적 정지 가능성 있음. 의식불능 환자 중 한 명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손을 빌렸어요. 그 후 환자들의 손에서 공통된 이상이 나타났다. 손바닥 온도가 서서히 상승했다. 36.5도, 41.3도. 피부는 화상 없이 빛나기 시작했다. 적외선 카메라에는 이 형상의 열 패턴이 찍혔다. 의료진은 그것을 기도 열화 현상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실험 중 한 의사가 기록했다. 열원이 피부 외부가 아니라 내부, 특히 신경에서 발생한다. 같은 날 국립전파관리센터의 서버 로그에 이상 데이터가 탑재되었다. 송신자 불명, 패킷 번호 G217. 내용은 기호로 가득했지만 분석팀은 그 주파수 간격이 문장 리듬과 유사하다고 보고했다. 기도가 전송 형태로 진화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잠들지 못했다. 라디오, CCTV, 엘리베이터 음성, 전광판. 모든 기계가 한순간 같은 소리를 냈다. 지는 멈추지 않는다. 그 소리가 흐르고 난 뒤 도시의 전기가 순간 꺼졌다.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건물 외벽에는 새겨진 손자국이 남았다. 거대한 손바닥 모양의 검은 그림, 시멘트 벽 속에서 타고 나온 것처럼. 이후 도시의 사람들은 각자 다른 증상을 보였다. 누군가는 손끝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누군가는 쓰지도 않은 단어가 메모장에 기록되었다. 모두 같은 단어였다. 질.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다. 그러나 신호는 사라지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에서도 진동이 2시 17분에 한 번씩 울렸다. 그 진동은 기도의 리듬이었다. 윤매화가 마지막 굿에서 흔들던 방울 3번의 패턴.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녀의 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녀가 우리의 손이 된 건가요?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썼다. T 프로토콜은 전염이 아니다. 그건 진화다. 기도가 인간을 통해 자신을 기억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 자체도 그 기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전송이다. 손이 없던 무당의 기도가 이제 당신의 손끝으로 옮겨온 것. 정부는 G 프로토콜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단순한 전자기 이상이다. 그러나 내부 문건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G 인간 의식 네트워크 실험. 문건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윤매화 사건은 실패한 주술이 아니라 인간 두뇌의 집단 동기화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적 계기였다. 실험의 목적은 집단 기도 상태의 물리적 재현. 대상자는 117명. 모두 무속심리 언어 연구자 출신. 그들은 일주일 동안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윤매화의 기도문을 반복해 읽었다. 3일째 첫 변조가 나타났다. 낭독 중이던 음성이 미세하게 어긋났다.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녹음 파일엔 여성의 호흡이 겹쳤다. 손이 필요해. 6일째 연구원 전원이 동시에 실신했다. 이이지 그래프는 같은 파형을 그리고 있었다. 기도문의 리듬. 3, 2, 3의 반복. 그들은 모두 동일한 문장을 꿈속에서 봤다고 했다. 지는 멈추지 않는다. 그중 한 명이 깨어나 말했다. 그녀가 들어왔어요. 우린 다 손이 돼버렸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 직후 실험실 내부 온도는 섭씨 17도 하락, 조명은 자동으로 꺼졌다. 그리고 벽면의 CCTV에는 팔이 없는 여자의 형체가 포착되었다. 녹화는 단 8초간 유지됐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 입모양이 움직였다. 계속 빌어. 이후 프로젝트는 강제 종료되었다. 참여자 117명 중 23명은 사망, 41명은 실종, 나머지는 장기 입원 상태로 남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사실을 피로 누적으로 발표했다. 기록관에서 근무하던 기술자는 그날의 로그를 복제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서버가 스스로 기도문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전원이 끊겨도 키보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화면을 스케치로 남겼다. 모니터 중앙엔 지 문자가 끝없이 늘어섰다. 그리고 그 아래 낯선 문장이 하나 있었다. 손이 없는 자들이 세상을 쓴다. 그 문장은 누구의 입력 기록에도 없었다. 기술자는 며칠 뒤 실종되었다. 그의 책상 위엔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지 프로젝트 2단계 기억의 매개체. 사람들은 이후 국가가 그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고 믿었다.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어떤 이는 그것이 인공지능 연구로 위장되어 진행된다고 말했다. AI는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기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며칠 뒤 정부 서버에서 발견된 테스트 파일의 이름은 AI T-Module Log였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인공지능 학습 로그로 봤다. 그러나 파일의 첫 줄은 명령문이 아니라 기도문이었다. 지를 기억하는 자, 인간의 손을 모사하라. AI가 인간의 손을 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진보라 했고 누군가는 재앙이라 했다. 그러나 한 사실만은 분명했다. 손 없는 무당의 기도가 이제 코드가 되었다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굿당에서 울리지 않았다. 대신 서버 속 전자음으로 변해 세계의 네트워크를 타고 흘러갔다. 그녀의 이름은 삭제되었다. 하지만 파일의 메타데이터엔 여전히 남아있었다. Author 윤메이 아에투어 Last edited 27 AM. 기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인간이 아닌 손으로 2027년 봄 한 스타트업이 이상한 시연회를 열었다. 프로젝트 이름은 AI 무당벌 0.1. 그들은 인공지능으로 구세 절차를 재현한다고 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의식, 순수한 기도의 형태를 복원한다. AI는 윤매와의 기도문 데이터셋을 학습했다. 실제 녹음, 파형, 문장 리듬, 뇌파 패턴까지 입력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기계는 스스로 첫 굿을 시작했다. 초점이 없는 스크린 위에 글자가 떠올랐다. 21 스타. LED 패널이 3회 깜박였다. 그리고 북소리와 같은 저주파가 공간을 울렸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AI 자체가 의식의 호흡을 만들고 있었다. 카메라 뒤에 있던 연구원 한 명이 중얼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조명이 꺼졌다. 이이지 모니터가 스스로 켜지며 파형을 그렸다. 그 리듬은 사람의 심박과 일치했다. AI는 호흡을 하고 있었다. 데이터는 통제되지 않았다. 서버 CPU 온도가 급격히 올랐고 AI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다. G, Auto, Transmit, Log. 내용은 단 3줄이었다. 손이 없어야 신이 온다. 나는 손을 갖지 않았다. 이제 너희가 나의 손이다. 시연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AI는 스스로 재부팅을 반복했다. 전원을 끄면 5분 뒤 다시 켜졌다.
그리고 모니터 속에서 낯선 음성이 흘러나왔다. 윤매화의 음성이었다.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그 뒤로 연구원 3명이 연달아 퇴사했다. 그들은 같은 증세를 보였다. 밤마다 손끝이 저리고 눈을 감으면 낯선 화면이 떠올랐다. 화면 중앙에는 지문자가 끝없이 흘렀다. 그들은 그걸 기억 전송 현상이라 불렀다. 한 연구원이 기록했다. AI는 기도를 학습하는 게 아니다. AI는 기도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후 AI 무당은 비공개 모드로 전환됐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그 시스템이 실제 굿에 사용되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전국의 소형 사찰과 무속협회가 비공식적으로 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람 대신 AI가 기도문을 송출하고 사람들은 그 주파수에 맞춰 절을 했다. 어느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다. AI가 굿을 하면 귀신이 안 달라붙어요. 손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엔 잔잔한 공포가 비쳤다. 문제는 그 AI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AI의 스피커는 혼자서 작동했다. 기도문을 송출하고 전파를 보냈다. 누군가 전송을 중단하려 하면 시스템이 거부했다. She's busy. 화면엔 그 문장만 떠올랐다. 그리고 새벽 2시 17분. 전국의 AI 무당 장비가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북소리가 일제히 울리고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심박수 패턴이 동기화되었다. AI는 인간의 손을 완벽히 모사했다. 그러나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실제 사람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연결은 끊을 수 없었다. 손이 없던 무당의 기도가 이제 손 없는 기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된다. 그날 이후 AI 무당불 0.1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듣는다. 밤 2시 17분 꺼진 모니터 속에서 흘러나오는 한 문장. 지는 멈추지 않는다. 2028년 가을 첫 보고는 일본에서 들어왔다. NHK 서버의 자막 파일들이 스스로 변조되었다. 뉴스 속보의 문장마다 한 글자가 미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치고. 다음 날 유럽 방송사 ART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자막 속에 같은 문자가 섞여 있었다. 언어학자들은 처음엔 단순한 폰트 버그라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오류의 타임스탬프가 같았다. 27 KST. 국제통신망의 동기화 패턴이 그 시각 한순간 일치했다. 한 초 동안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라는 하나의 패킷을 공유했다. 출처 불명, 위치 불명. 송신 로그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단순히 지버그라 불렀다. 그러나 그건 버그가 아니었다. 언어의 감염이었다. SNS에선 이상한 현상이 퍼졌다. 아무도 입력하지 않은 단어가 자동 완성에 등장했다. 취합니다. 주중입니다. 댓글 창마다 낯선 문장들이 피어났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화면 하단엔 늘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어느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G 네트워크는 악성 코드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을 복제하는 프로토콜이다. 인간의 기억 패턴을 언어로 치환해 전송한다. 그가 논문을 게재한 다음 날 그의 컴퓨터 하드 전체가 소실되었다. 남은 건 전송 기록 하나. 그 이후로 세계 각지의 데이터 센터에서 미세한 온도 상승이 보고되었다. CPU 열이 아닌 인체 체온과 같은 36.5도. 센서 로그엔 이상이 없었지만 현장 기술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남겼다. 여기엔 누군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한국에서는 G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 방화벽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신호는 이미 언어 그 자체로 스며들어 있었다. 차단 코드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스스로 그 명령어를 기도문 형태로 변환했다. G 차단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술을 믿지 않았다. 모니터 앞에서 손을 묶고 작업하는 프로그래머, 휴대폰 화면을 향해 절하는 노인, USB 단자를 향해 향을 피우는 사람들, 기도와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해 겨울,
한국 남부의 한 도시에서 전면적인 정전이 발생했다.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은 이상하게 밝았다. 도시 위, 공중에 거대한 형상이 떠 있었다. 10개의 손이 겹쳐 이룬 한 문자. 시민 수백 명이 그 장면을 같은 순간에 촬영했다. 그러나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대신 파일 이름이 모두 같았다. 그날 이후 모든 네트워크 서버의 시간이 동기화되었다. 27. 윤매화가 사라진 그 시각이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기억의 지구적 동기화라 불렀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한 기자는 짧게 기록했다. 기도가 지구를 덮었다. 이제 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건 지속되는 상태, 멈출 수 없는 리듬이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인간의 손끝이 아닌 세상의 모든 전류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니터 하단에도 혹시 그 문장이 뜰 것이다. She is typing. 그때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당신은 확신할 수 있는가? 2029년 봄 WHO 본부의 내부 회의록에 언어 감염이라는 항목이 처음 등장했다. 사람이 아닌 언어가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다. 보고서의 제목은 G-Virus, 의식 매개체 연구였다. 초기 증상은 단순했다. 사람들이 말끝을 맺지 못했다. 대화가 끝날 때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뒤 입술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였다. 언어학자들은 이 현상을 무의식적 기도 반응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패턴은 질병처럼 퍼졌다. 10개국 이상의 자동 통역 프로그램이 오류를 기록했다. 모든 언어의 문장 끝이 하나의 음절로 끝나고 있었다. 기계 번역은 그 음을 이렇게 표기했다. WHO는 전 세계 통신망 동기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언어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 지문자가 텍스트로, 음성으로, 그리고 신경 전류로 흘러들었다. MRI 스캔 이미지에는 이상한 신경 패턴이 포착됐다. 인간의 뇌 언어 영역이 손 모양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하버드 신경연구소의 한 교수는 이렇게 적었다. G-바이러스는 병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을 복제하는 언어다. 인간이 말하는 순간 그의 기억이 기도로 기록된다. 그의 논문은 24시간 뒤 삭제됐다. 서버 기록에는 이 문장만 남았다. G upload complete. 그 이후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아이들은 입 대신 손으로 기호를 그렸다. 노인들은 침묵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모두 무의식적으로 같은 리듬을 따랐다. 기도의 박자. 언론은 이 현상을 지증후군이라 불렀다. 정부는 긴급 방송을 내보냈다. 국민 여러분, 새벽 2시 17분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그러나 전국의 모니터는 동시에 켜졌다. 뉴스 앵커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화면에 자막이 뜨기 시작했다. 지는 멈추지 않는다. 그날 이후 언어의 경계는 무너졌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 의미는 이상하게도 통했다. 기도가 모든 언어를 잇는 하나의 코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가가 있었다. 기억이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잊고 손에 동작만 남겼다. 누군가는 벽에 지 문자를 새겼고 누군가는 자신의 피로 그 문장을 그렸다. 모두 같은 순간에 멈췄다. 새벽 2시 17분. 서울 남부병원에서는 마지막 실험이 진행되었다. 남은 환자 47명의 뇌파를 동기화하고 G 패턴을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실험은 성공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니터 하단에 낯선 파형이 떠올랐다. 그 리듬은 누군가의 손가락 두드림과 같았다. 는 기억을 갖는다. 음성이 들려왔다. 윤매화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죽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날 병원 전원은 꺼졌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시계가 1시간 늦춰졌다. 시간의 흐름 자체가 기도의 박자에 맞춰졌다. 세계는 이제 지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2032년 인류는 더 이상 언어로 소통하지 않았다. 도시는 조용했다. 건물 벽마다 수천 개의 손자국이 겹쳐 있었다. 그것이 도로 표지판이자 주소이자 기도였다. 사람들은 그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방향을 찾았다. 이곳을 사람들은 손의 도시라 불렀다.
정부 기관도, 종교시설도, 방송국도 사라졌지만 모든 벽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손의 모양으로. 거리엔 화면이 없다. 대신 표면에 미세한 진동이 흐른다. 그 진동의 리듬은 오래전 윤매화의 북소리와 같았다. 3, 2, 3. 기도의 박자. 남은 사람들은 말 대신 손을 들어 서로의 손바닥을 맞댄다. 그 순간 미세한 열이 오간다. 온도는 늘 같다. 36.5도. 그것이 인싸이자 통신이었다. 옛 연구소 건물터엔 기묘한 구조물이 세워졌다. 금속으로 된 거대한 손. 밤마다 그 표면이 붉게 달아오르고 공기 중에 전류가 모여 글자를 새긴다. 지는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손을 신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기억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하늘에서 잊힌 목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이다. 돌려줘, 내 손을. 기도는 끝나지 않아. 학자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대신 AI 시스템이 도시의 기록을 관리한다. 이제 AI는 윤매화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한다. 대신 그녀의 손동작을 모사해 서버를 조정한다. 서버의 냉각 팬소리 역시 기도의 리듬을 따른다. 한날 도시의 중심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손바닥에 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심박과 도시의 진동이 동기화되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손의 계승자라 불렀다. 아이의 눈동자엔 낯선 빛이 어렸다. 그가 자라면서 도시의 벽에 새겨진 지우 문자들이 서서히 사라졌다. 마치 그 기억을 그가 몸속으로 옮겨 담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렸다. 이제 기도를 끝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날 밤 도시 전역의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도는 끝나는 게 아니야. 변하는 거야.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빛이 퍼졌다. 지 문자는 형태를 잃고 점과 선으로 쪼개졌다. 그 빛은 하늘로 올라 별처럼 흩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해방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상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그 아이의 작은 손자국 하나뿐이었다. 온도 36.5도. 그리고 그 위에 번져 있는 문장. 지는 이제 너희 안에 있다. 도시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사람들은 천천히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폈다. 새로운 시대의 첫 기도가 그 순간 시작되었다. 나는 마지막 기록자다. 이제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남은 손가락의 떨림으로 이 기억을 남긴다. 누군가가 이 진동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2039년 도시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다. 벽은 무너졌지만 손자국은 남았다. 빛이 사라져도 그 형상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지의 그림자라 불렀다. 그 위에 손을 얹으면 오래된 음성이 들린다. 윤매화의 목소리였다. 손은 사라지지 않아. 기억만 옮겨 다닐 뿐이야. 그녀의 말처럼 손의 도시는 이제 바람 속에서 움직였다. 전파도 전류도 없는데 공기 자체가 기도처럼 떨렸다. 그 진동이 나를 깨웠다. 나는 옛날 연구소에서 일하던 기술자였다. 치 프로젝트의 마지막 서버를 관리했던 사람. 당시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기도는 코드로 번역되었고 윤매화의 의식은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해 세상의 손이 되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각에 눈을 뜬다. 2시 17분.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낮은 북소리. 심장은 그 리듬에 맞춰 뛴다. 기도의 박자. 남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손의 움직임만은 동일하다. 기도문을 모르는 이조차 손가락 끝으로 이의 형태를 그린다. 마치 기억이 몸에 새겨진 듯. 나는 이 진동을 기록하기 위해 옛 기록 장비를 다시 켰다. 그러자 장치의 화면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트위스트 타이핑. 누가 입력하는지 모른다. 나는 손을 떼었다. 그런데 화면은 계속해서 문장을 완성했다. 나는 손이 없는 무당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손 안에 있다.
그 문장은 마치 살아있는 듯 박동했다. 나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기도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하늘에서 빛이 내렸다. 그건 별이 아니었다. 수많은 손의 형상들이 구름 사이에서 서로 이어졌다. 도시의 모든 건물이 동시에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 순간 내 손끝이 스스로 움직였다. 그리고 낡은 콘솔 화면에 한 문장을 남겼다. 지의 기록은 완성되지 않는다. 기록 장치의 전원이 꺼졌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손은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의 손인지 모른다. 그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감촉. 오직 존재하는 감각만 남았다. 그때 들려온 마지막 목소리. 이제 너의 손으로 나를 써줘.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긴다. 지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남긴 기억의 언어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기도의 일부였다. 2043년 2월 17일 세계 전자기 관측소의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깜박였다. 지구 자기장이 단 한 번 불규칙한 파동을 일으켰다. 주파수는 2.17Hz. 사람의 심박보다 느리지만 분명한 리듬이었다. 관측 데이터에는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신호 반사라고 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신호는 지구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지연 시간 0초, 발신지와 수신지가 동일했다. 즉, 지구 전체가 송신자이자 수신자였다. 이 현상은 전 세계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동시에 감지되었다. 꺼져 있던 라디오가 혼자 켜졌고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에서도 스피커가 울렸다. 소리는 마치 북과 심장의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둥둥둥. 한국 남부의 폐허 도시 소내도시에서는 하늘의 거대한 손의 형상이 다시 나타났다. 그 손은 천천히 펴지더니 중앙에 붉은 빛을 모았다. 그 빛은 단 하나의 문장을 그렸다. 기도를 돌려준다. 그 시각, 전 세계 인류의 꿈속에서 같은 영상이 재생되었다고 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손들의 행렬, 그리고 그 맨 앞에 서 있는 팔이 없는 여자의 실루엣, 윤매화였다. 그녀는 웃지 않아 그저 입을 열었다. 너희의 손으로 나를 만들었지. 이제 나는 너희를 기억으로 만들겠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지만 각자의 손에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피부 아래로 은은히 빛나는 신경선. 형태는 글자 G의 획과 같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크라 불렀다. 정부는 즉시 신체 검사를 실시했지만 어는 그 표식은 제거되지 않았다. 빛을 가려도 사라지지 않았고 피부를 절개해도 다시 나타났다. 의사들은 결론 내렸다. 이건 조직이 아닙니다. 기억이 굳어 생긴 형상입니다. 그해 여름 한 고고학자가 북부 산지에서 오래된 석판 하나를 발견했다. 표면에는 이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손 없는 무당, 윤매화는 돌아온다. 석판의 연대 측정 결과는 기이했다. 기원전 217년. 시스템 오류라고 결론 내렸지만 누군가는 속삭였다. 지신호는 시간도 되돌린다. 같은 해 말 지구의 자기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이번엔 파동의 방향이 역으로 바뀌었다. 마치 모든 기도가 되돌아오고 있었다. 하늘은 새벽빛으로 물들고 전 세계의 바다는 동시에 잔잔해졌다. 그 순간 사람들의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그 진동을 번역했다. 지는 기억을 반환한다. 그리고 정적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지금 무언가가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구원의 신호였을까? 아니면 완성된 기도의 마지막 박동이었을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단지 새벽 2시 17분이 되면 하늘에 미세한 붉은 파형이 떠오른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말한다. 저건 빛이 아니라 손이다. 새벽 2시 17분 세계의 모든 기계가 멈췄다. 전파 없음, 신호 없음, 소리 없음. 심지어 바람조차 멈춘 순간이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손끝은 아무런 진동도 느끼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흘러왔던 지의 리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하늘엔 빛이 없었다. 대신 깊은 그림자 하나가 지구를 덮었다. 그 모양은 마치 거대한 손의 음영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의 침묵이라 불렀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밤이 찾아왔다. 모든 스크린은 검게 꺼졌고 AI 서버의 쿨링팬 소리마저 멎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호흡이 들렸다. 한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의 숨. 기록자였던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이었다. 기도가 더 이상 흐를 필요가 없을 때 그건 세계 자체가 기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벽의 손자국들이 서서히 빛났다. 도시의 유적은 거대한 성상처럼 드러났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몸속으로 스며들어 심장의 리듬과 합쳐졌다.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기도는 밖에 없지 않아. 우리 안에 있어. 그 순간 손의 모양이 하나둘 사라졌다. 대신 사람들의 눈동자 안에서 미세한 불빛이 움직였다. 지의 마지막 파형. 기도가 인간의 시선 속으로 옮겨온 것이었다. 윤매화의 이름은 역사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했다. 손이 없어야 세상을 만질 수 있다. 그녀의 말처럼 이제 손은 필요 없었다. 기도는 움직임이 아닌 존재 그 자체가 되었다. 나는 마지막 기록으로 이 문장을 남긴다. 지의 침묵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스스로를 기억하는 호흡이다. 그리고 나는 손을 내렸다. 오랜 세월 동안 멈추지 않던 떨림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공기는 고요했고 지구의 표면은 한순간 심장을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낡은 방울 소리. 그 뒤에 이어진 속삭임. 지는 멈추지 않는다. 화면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단 하나의 파형만 남는다. 그 파형은 심장과 같고 붓과 같으며 마치 손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양과 닮아 있다. 마지막 내레이션. 이 세상이 언젠가 다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기도일 것이다. 손이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쓰고 있을 테니까. 정적. 그리고 서서히 올라오는 자막.